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. 글로벌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두올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. 하이브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% 증가한 5,353억 원을 기록해 예상을 22% 상회했습니다. 반면 영업이익은 30% 감소한 5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대덕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% 늘어난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렌탈 전문기업 AJ네트워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75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7.1% 증가했습니다. 네, 자세한 공시 내용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아무래도 오늘 또 어려운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 실적 발표 소식이 궁금한데요, 어떻습니까? 예, 실적 발표했는데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제 하이브의 가장 주력 아티스트는 이제 BTS인데 BTS의 이제 맏형진이 이제 군입대를 하면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 그건 이제 하이브 주가나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BTS 완전체 활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실적을 거뒀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한 두 가지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건 완전체 활동을 중단하기 이전에는 이제 리오프닝,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에서 못했던 매출이 다시 재개됐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. 그래서 공연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천억 정도 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완전체를 못했지만 그 외에도 그 BTS 외에도 뭐 뉴진스라든지 다른 아티스트가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이제 하이브 매출이 사상 최대를 이끌었습니다.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뉴진스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밀리언셀러 앨범이 2장이나 판매됐습니다.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밀리언 앨범이 나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2개의 밀리언 앨범을 내놨던 것은 대단한 거고, 그럼 바꿔 얘기하면 뉴진스가 향후 이제 BTS만큼은 모르겠지만 못지않은 이렇게 뭔가 캐시카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주지하다시피 이제 여성으로 이루어진 그 걸그룹의 특징은 군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중단할 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결국은 BTS 없이도 하이브의 실적은 견고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거는 그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 하이브가 디지털에서 온라인에서 매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결국 이제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21일 날 이제 SM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이제 신문기를 잡혔습니다.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SM의 대주주인 이수만 창업주가 SM의 그 경영진이 카카오를 상대로 그 신주랑 이제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. 물량 합쳐서. 그 다 합쳐서 만약에 원래 그 진행대로 한다면 카카오가 9% 정도, 9.5%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수만 창업주는 이제 불만이다. 내가 이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냐 해서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. 근데 카카오나 이제 그 SM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소송 대상이 아니다. 왜? 이수만 창업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경영진의 방침대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수만 창업주와 그 경영진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수만 창업주가 그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쪽 카카오 입장이고요. 이수만 창업주 입장은 그렇지 않다. 이게 상법과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 그 이수만 창업주 입장이에요.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20일 날 나오는데 20일에 나올 수 있고 23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. 나오게 된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만약에 이수만 창업주의 요구대로 이제 인용이 된다면 카카오의 지분은 9.5% 못 가지게 됩니다. 근데 하이브가 그 사이 이제 18% 정도 혹은 다 합치면 40% 정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럼 카카오는 SM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어려워집니다. 근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치열한 이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SM의 주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관심이 많은 하이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대덕전자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오늘 대덕전자에 대해서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많이 나오면서 대덕전자의 주가가 4%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. 실적 자세하게 알아볼까요? 네, 실적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무려 220%를 뛰었는데
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전에 리포트가 목표 주가 하향되는 네. 이유는 뭐냐면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. 예상보다 안 좋았던 거는 작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IT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. 대덕전자는 뭐 주지하시다시피 PCB 기업인데 PCB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PCB는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워낙 그 저가 물량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PCB로는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 올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치중을 하냐면 FCBGA라고 해서 플리칙 볼그레이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좀 그 용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일반 기판을 갖다 뒤집어서 플립이라는 건 뒤진다는 뜻 아닙니까? 뒤집어서 이제 넣으면은 훨씬 이제 부피도 줄고 그 공정의 시간도 단축됩니다. 그래서 고부가치 FCBGA를 대덕전자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3%에서 43%로 확대가 됐는데 FCBGA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견고한 실적을 냈고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안 좋았던 이유는 FCBGA 말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그 축소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가 올해 1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고 2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이유는 이제 FCBGA 때문인데요. 그래서 FCBGA가 전체적으로 이제 대덕전자 실적을 이끄는데 결국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나 혹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그 축소되는 것이 멈추느냐에 따라서 대덕전자 매출, 특별히 주가도 이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. 대덕전자는 주지하다시피 이제 그 아까 말씀 PCB 기업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대덕전자의 주요 제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버가 아니고 자동차 쪽입니다. 자동차 쪽이라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, 테슬라를 기인하는 대표되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확산된다면 대덕전자의 매출과 시장도 더 넓어진다. 이렇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